이어서 재테크 인사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과연 어디로 갈까? 지난 주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투자 대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또 천연가스도 포함이 됐고요. 이 유럽의 경우는요, 그간 가장 강력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해왔고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더라 이번 초안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번 초안 발표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원자력이 다시 포함된 것에 대해서 원자력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고요. 물론 이번 발표는 아직 초안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자 당장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결단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아니죠. 2022년 1월 3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저희 목돈연구소는 주말까지 계속되니까요. 그냥 11시께 아니면 좀 넘어서 11시 10분, 20분 때 뭐 하지 할 때 그냥 라디오를 맞춰 드시면 됩니다. 권순미 님이 떡국 드셨나요? 크크 해주셨는데 떡국 먹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이 끓여주신 떡국을 저는 1월 1일 아침에 먹었고요. 신영대님, 재테크 최고의 명품 방송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신년에도 이곳 연구원으로 쭉 활동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영대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도 저희가 1분기 내에 여러 가지 좀 이제 특집 이럴 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막 재테크를 꼭 해야지 막 이러는 것보다는 좀 느긋하게 그런 책도 있던데 뭐 재테크를 버려라. 오히려 그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빚 관리, 부채 관리가 훨씬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정옥님, 새해에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주식장도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해주셨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만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목돈연구소에서 차근차근 급할 건 없잖아요.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방송 참여하시면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웰컴 투 더 증시. 오늘 2022년에 첫 주식시장이 10시에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MTN 방송 박소연 앵커와 함께하고요. 파싸 코너 있습니다. 파이어족들의 파이어족이죠. 이 생생한 사례와 노하우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신년 특집입니다. 2022 레이더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주식 쪽 또 보험, 실손보험 요즘 화두가 되잖아요. 부동산 정책들 2022년에 새롭게 바뀌어서 꼭 챙겨야 할 정보들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SBS 장선희 기자가 오늘 2022년 레이더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오늘 첫날 주식 개장 첫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문자를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한승영님, 파주 귀부인 박서연 앵커님, 청자켓마저 너무나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밍크와 청자켓이 모두 어울리는 파주 귀부인, 파주 대형 쌈밥집. 새해 복 여러분, 많이 네. 받으세요. 여러분들 치면 바로 나오는 그 식당입니다. 그 어떤 내비게이션에 거기 인기, 무슨 맵 인기에 꼭 있는. 자, 신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월수금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발요. 네. 정말 저희가 2월 22일 날 시작했잖아요. 저녁 네. 방송 때만 해도 상반기도 그렇게 주식시장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낮으로 오전으로 오면서 네. 우리 소연 앵커 합리하고부터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압박하는 뉴스들이 정말 정말 많았었죠. 많았고 시장도 시장을. 답답했고요. 맞아요. 네, 올해 포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이제 뉴욕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뉴욕은 하여간 마감할 때 뭐 어떻게 됐나요? 마감이나 이런 상황들 체크를 해보죠. 저희가 뉴욕은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목요일에 휴장이었는데 마감이 네. 됐고 네. 뉴욕장은 쉬지 않고 평일 다 꽉 채워서 한 해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마지막 날은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네요. 뭐 네. 엄청난 하락폭은 아니었고요. 네. 찔끔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년 연속 플러스로 마감하는 기록을 또 썼고요. 연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올랐어요? S&P 500 같은 경우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아. 27%. 네. 지수가 네. 이렇게 올랐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21% 상승. 1년간입니다. 1년간. 네. 다우 지수는 1년에 19% 지난 한 해 동안 네. 오른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제 서학개미가 네.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정말 썰썰하게 많이 재미를 보셨죠. 급증했죠. 네. S&P 500 같은 경우는 무려 지난해 70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썼다. 새로 쓰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매번 나와서 또 사상 최고치예요 라고 이야기를 지겹게나 했었던 것이 네. 이렇게 70번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2021년 미국 증시는 끝났고요. 자, 그러나 올해는 사뭇 뭐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뉴욕 증시만큼은 네. 워낙 좋았기 워낙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실제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있죠. 우리 금리 인상과의 긴축에 네. 대해서. 네, FOMC 표결권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 미국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총 12명의 표결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예. 은행장이 11명.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7명이 연준 이사고요. 1명이 뉴욕 연은 총재이고 이제 나머지는 11개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요. 네. 이 연은 총재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이 표가 4표입니다. 이번에 표결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이 4명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된 건데요. 예. 그 중에 3명이 매파 그러니까 긴축 정책, 통화 금리를 이제 올리자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었던 예. 성향의 사람들이 셋이나 돼서 지금도 FOMC가 긴축 정책을 빠르게 그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더 빨리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금통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표결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주호 총리 포함해서.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12명이 그러니까 제롬 파월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표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은행장 TO가 4개인 거죠. 예. 근데 은행장이 11개가 있으니까 네. 돌아가면서 1년씩 그쵸.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 올해 바뀐 사람 3명 입성한 사람이 다 금리 올려야 된다는 쪽. 네. 예. 네.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쪽. 그럼요. 예. 한 표도 아니고 3표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런 뭐 긴축에 대한 어떤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뭐 뉴스 볼 때 뭐 아틀랜타 연은 총재,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비중이 다른데 이번에 표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물가 잡아야 된다는 쪽이 많이 있어서 자, 그런데 저가 약간 놀랐던 게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한 5월, 6월 금리 인상을 봤는데 네. 더 빨라졌네요. 금리 선물 시장은
3월에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예전에는 이보다 낮게 봤는데 그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졌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퍼링 끝나면서 바로? 네, 바로. 동시에? 네, 아, 그렇죠. 그쵸? 지금 네. 이제 이번 달부터 속도를 높여서 3월이면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예. 그때 바로 올리는 것. 그 외에도 아직까지도 말씀해주신 대로 뭐 5월, 6월 뭐 그 이후를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상반기로 알려졌으나 상반기와 네, 3월은 네. 완전 또 사는 다른 느낌이 얘기죠. 다르죠. 예, 예. 상반기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네. 3월이면 당장 있는데 당장이잖아요. 3월에 미국이 금리 네, 인상이라니요. 생각이 돼서요. 네. 그 3월에 진짜 금리가 오를 건가 말 것인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인데요. 예. 여기서 어떤 글들이 이제 나오느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번 주 후반에 12월 비농업 고용 결과 나옵니다. 네.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되느냐 고용 또 엄청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1일? 뭐 이 정도까지 지금은 엄청난데 네. 경제 봉쇄도 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긴축을 보면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뭐 유동성을 덮은다. 이건 완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완전히요. 네. 그러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 그리고 물가 너무 인물가. 심각하다라는 게 너무 지표로서 확인이 재차되고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눈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산 시장이 그동안 좋았던 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인데 네. 이렇게 이 코로나가 득세를 해도 이제는 돈을 안 풉니다. 예, 이런 점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거 하나 짧게 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2022년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대형 투자은행이죠. 네. 골드만삭스가 올 한 해 미국 증시에서 볼만한 유망주 탑 5를 꼽았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리오프닝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네. 동시에 인플레 그리고 디지털화 네.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종목들이 이제 꼽아놓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여겨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종목은 아마존이었습니다. 네. 아마존은 뭐 구독 경제나 이커머스 등등에서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 뭐 그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자결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네. 결제를 할 것이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결제를 하겠지만 전자결제 쪽이 월등히 많을 것이다라고 네. 점치는 거고요. 또 월마트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비슷하네요. 네, 네. 네. 같은 맥락에서 그렇고요. 나이키도 있습니다. 네. 나이키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정말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올릴까 말까를 주저주저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100 내도 사는 사람이 이게 네. 줄 서죠. 나이키는. 네, 네. 네, 네. 우리 올릴 거야라고 네. 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가진 파워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올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또 미국의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인 치폴레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보잉을 꼽더라고요. 여행이 재개될 거고 주문이 증가할 거고 항공기 주문이 늘어날 거라고 내다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잉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오프닝주 하니까 갑자기 네. 이번 시즌 2부터 나는데 우리 과거 주린이 쇼의 강영현 팀장이 생각이 납니다. 리오프닝에 되게 관심을 가면차게 두고 좀 계셨어요? 했었는데 네.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은행들이 또 리오프닝에 대한 또 인플레 네.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꼽았고요. 국내로 넘어오도록 하죠. 오늘 10시에 개장을 했는데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자력 이슈가 새해에 갑자기 뜨겁습니다. 유럽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어요. 뭐 풍력 뭐 그런 쪽에요. 수력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와 있는데 네. 뭐 때문인지 아직 뭐가 이제 완전하게 가기에는 현재 전력이 부족했다는 건지 네. 원자력과 일부 천연가스를 다시 녹색 투자로 그렇습니다. 분류를 하려는 그런 낌새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이게 영향을 좀 국내에 좀 미치고 있죠.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불과 1시간여 만에 확 줄어든 감은 있어요. 네. 그런데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뭐 아직도 괜찮은 듯 보입니다. 네. 이 그 유럽 연합에 관련 말씀해주신 그 내용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네. 또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쪽에 수조 원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또 언급되면서 네.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뭐 첫날부터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보였던 상승 탄력은 네. 왜 이럽니까? 코스피의 경우는 뭐 그냥 강보합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힘이 붙이네요. 좀 바짝 올라가나 했다가 상승 탄력도가 코스피가 강했네요.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 거의 반납한 거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가버렸어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1032포인트, 코스피는 2987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이 수급도 보죠.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는 오늘도 유입이 되네요. 그 코스피 코스닥 다 유입이 되는데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부담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3,400억 원 매도, 외국인은 그래도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에너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탄소 중립은. 근데 어떻게 가느냐가 진짜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완전히 현재 탄소들을 죽이고 가는지 아니면 좀 끌고 가는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원전을 또 일부 갖고 가는지 안 갖고 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한 금융시장도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희가 동그라미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라. 이번 주에 좀 동그라미가 달력이요? 하나 있어. 달력 동그라미 며칠 날 쳐야 됩니까? 7일. 7일. 7일이요. 금요일. 네. 금요일 날 여러분 동그라미 이제 왜요? 어닝 시즌 시작되거든요. 그 작년 실적 발표, 4분기. 4분기에 네. 대한 성적표가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저희 이제 해마다 1월 이맘때가 되면 삼성전자가 딱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아마 그동안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75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거의 70% 정도 증가해서 15조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석 달 동안에 15조 원을 남기는 회사가 진짜 한 흔치 세 않아요. 곳, 전 세계 세 곳, 네. 네 곳 정도입니다. 네. 네. 반도체 사업에서만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디램 가격 하락이 그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은 오지 않았고 네. 디램 가격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올 한 해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네. 올 한 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잇습니다. 네. 그래도 7일 날 동그라미를 치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네. 흐름 네. 이게 또 코스피 흐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LG전자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LG전자를 비롯해 LG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무섭거든요. 네. 그 애플카를 등에 업고 이노텍도 그랬었죠. 네,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전자도 그렇고요. 그냥 상당히 올 한 해 유망주로 증권사들이 대표 종목으로 꼽아놓는 곳이기도 해요. 매출이 역대 최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8,300억 원 정도 얘를 예상을 하는데 네. 양쪽 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좀 빨간불로 양대 시장 갔으면 좋겠는데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